강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의원 강민국입니다. 옹정거리 위원장님, 네. 지금 서울의 강남권의 마지막 남 로또라고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 남 황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정역 채권 복합개발 사업 LH에서 공모를 했고 토지 입찰 예정가가 3조 2천억이 넘는 돈 초대형 블록버스터죠. 이 또 부지 면적만 8만 6천 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 공고 열흘 후에 사업 설명회에 56개의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10월 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현대건설이 LH와 사전에 공모하여 현대건설과 같은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조건을 넣어 공모 지침을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몫이겠죠. 업계에서는 공모 지침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질의 해신을 몇 번 통했대요. 그래서 해당 공모 지침의 수정을 적극 요청했는데 LH에서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공모 형식을 가정한 꼼수 수익 이야기였냐를 한번 짚어보겠다. 첫째는 이 공모 대상 부지는 지식산업센터 용도 부지 1개 그리고 오피스 용도 부지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분리해서 공모하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이를 통합시켜서 토지 예정 공급 가격이 3조 이상으로 사업비가 10조가 훨씬 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이 둔갑시킬 수 있느냐. 이는 대규모 사업에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특정 극소수의 기업을 주기 위한 겁니다. 둘째는 시공순위 상위 10위 이내 시공사 1개 이상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경쟁이 제한적인데 상위 10위 내에 세계사가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10위 이내 시공사들이 뭉치면은 아예 다른 컨소시엄은 구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 입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세 번째가 공모사 평가 배점표, 단일 기업 유치 배점 비교표를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직원 수 1,500명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일 기업이 입증 합격서를 받으면은 90점이라는 아주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점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직원 수 1,500명 이상을 보유한 조건을 가진 회사는 0.1%의 극소수 대기업에밖에 해당 안 돼요.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사용 조건하는 것은 0.01%의 극소수 대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극소수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한 이 불공정 조건을 내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모 형식을 가정한 꼼수 수의계약을 아예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취급 행위 전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입찰 담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는 결국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만 참여하게 됐어요.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었고 협약서에는 현대건설 컨소에만 참여하든지 컨소 탈퇴 시에는 타 건소 참여는 불가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0대 건설사 중 이번 공모에 참여가 가능한 회사들과는 대부분 협약을 맺어두었고 관계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과는 당연히 현대건설이 주관할 경우에는 범현대가이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약을 안 맺었는데 그런데 경쟁 컨소시엄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나 현대산업개발과 의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현대엔지니어링에는 그룹을 통해서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나서고 있으니 경쟁관계에 서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서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현대산업개발이에요. 공모 입찰 일주일을 남겨놓고 현대건설 임원을 보내 현대건설 컨소에 참여하는 것으로 종료했는데 결과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현대건설 쪽으로 감으로써 이거는 입찰 참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져서 현대건설 컨소가 단독으로 입찰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거 담당했던 현대산업개발 담당자 녹취록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험 혹시 뭐 결론이 나셨나요? 어떻게 혹시 뭐 들어가는 걸로 했나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예. 그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대 그룹 차원에서 현대가들 모아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아마 요청이 온 것 같고. 자, 수도. 그런데 우리 예, 예. 팀장님 자, 수도. 공모 위원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LH가 용인한 입찰 담합 행위가 현대건설이라는 대기업에 의해서 현실화된 것으로 보여요. 이게 문제가 위원장님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경쟁 없는 거의 수의계약 구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1조 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LH와 대한민국 국가는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설계로 인해서 입찰 담합 행위, 입찰 방해 행위, 전직 LH 직원과 현대건설 직원 등을 동원하여 빈번하게 자행된 사전 교섭 행위까지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네.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21조, 공정거래법 제40조, 42조 입찰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사실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현대건설과 LH의 불공정한 거래 사항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네, 이 공기업과 짜고 치는 대기업 입건 카르텔의 민낯을 온 이 대한민국이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바로 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가 있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 예. 이거 철저히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너무 좀 구체적이보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금 뭐 주신 말씀 갖고 제가 뭐 결론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사에 적극 좀 착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1월 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게 무효가 되면은 민사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투입돼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